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구분구적법입니다. 구분구적법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하자니 너무 길고 안 하자니 뭐 기출이나 이런 데는 또 간혹 등장하니까 또 찝찝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적의 뜻은 뭐 다 아실 텐데요. 무한히 쪼개서 합하라 라는 뜻이에요. 구분은 쪼갠다는 뜻이고 구적은 합친다는 뜻입니다. 쪼개서 합치는데 이걸 유한번만 하면은 울퉁불퉁해져 가지고 실진업이랑 좀 약간의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한히 쪼개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오차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정확하게 오차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하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것만 할게요. 간단한 것만. 일단은 뭐 입체도 있고 평면도 있고 적용이 많겠지만 저는 간단한 것만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곡선 1개와 직선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특히나 일단 함수 자체는 이 x축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x축보다 위에 있다고. 이 이유는 적분을 공부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래에 있을 때랑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 함수가 이 그래프 전체에서 x축이 일단 바닥, x축이라는 평평한 바닥 위에 울퉁불퉁한 천장을 하나 깝니다. 슬레이트 하나 깔아요. 천장을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양쪽에는, 왼쪽에는 XA라는 기둥을, 오른쪽에는 XB라는 기둥을 세워서 저 넷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3개는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이라는 거의 특징이에요. 물론 나중에 되면은 뭐 곡선으로만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3 직선과 1 곡선, 바닥은 x축, 천장만 곡선이죠. y는 fx는 함수, xa, xb라는 직선.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n등분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EBS의 구분구적법 설명 잘 된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n등분을 배워보자. 이게 뭐냐면은 이 수직선 위에 A, B라고 하는 이렇게 두 눈금이 있을 때 이걸 n등분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처음부터 n등분하면은 학생들이 좀 못 쫓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쉽게 하는 거지 뭐. 일단은 뭐 천천히 해보자. 몇 개 안 해보고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A, B가 이 좌표평면에 X축 위에 표시되어 있을 때 이 두 사이의 길이는 얼마다?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거리, 뭐 길이 뭐 상관없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두 A, B라는 선분의 길이는 얼마다? 하면은 오른쪽 좌표인 B에서 왼쪽 좌표인 A를 빼는 거죠. B 빼기 A. 그래요. 정답. 정답. 배의 왕자 정답. B 빼기 A죠. 아까 만드는 거 본 거 아니야? 이번에는 A, B 사이를 4등분을 해볼 겁니다. 4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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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길이. 똑같은 길이라고 저는 만들었지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해주세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등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의상 요 5개죠. 어떻게 보면 그쵸? 눈금이 5개거든요. 칸, 사이는 4칸인데 그러니까 4등분한 거긴 한데 눈금은 5개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고, 그랬을 때 왼쪽부터 차례대로 x0, x1, x2, x3, x4라고 한번 불러보자. 좌표 값들을. x0는 당연히 a랑 같은 곳에 있는 거고, 이걸 4등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x4라고 놓은 거예요. x4의 위치는 당연히 b랑 같겠죠. 그럼 나머지 저런 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칸의 크기, 이 한 칸의 크기는 아까 구했던 저 b 빼기 a를 4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4분의 b 빼기 a라는 걸 이용해서 저만큼씩 더해진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x0는 a에 위치하고 있지만 x1은 x0부터 이 한 칸만큼 더 간 곳, 그러니까 x0가 a랑 같은 거니까 a부터 한 칸만큼 더 간 곳에 있다. x1은. 여기서는 조금 규칙 같은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x2를 보면 좀 규칙이 보일 거예요. x2는 어떨까?
x2는 x0부터 2칸 등차 수열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등차 수열로 봐도 상관없어요. 저 4분의 b 빼기 a가 일종의 공차인 거죠. 그래서 x2 두 번째 항은 뭐냐 하면은 제로항에서 공차 두 번 더한 거 이런 느낌으로 a부터 시작해서 저 4분의 b 빼기 a가 이렇게 두 번 더 간 곳. 우리는 저 관심 있는 게 저 첨자와 저 거리 두 번 공차 같은 개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두 번째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알고 보니까 곱하기 1로 볼 수 있고 0번째도 곱하기 0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k번째 좌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a 플러스 4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물론 여기서 k 값은 0부터 4까지의 정수들 말합니다. 0, 1, 2, 3, 4 걔네들만 구할 거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저 마지막 좌표가 나오기도 해요. 0을 집어넣으면 처음 좌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n등분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하는 사람들 입장인 거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떤 적당한 길이를 n등분했을 때 여기 좌표는 얼마일까,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는 얼마일까를 찾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몇 번 수업하면서 느낀 거야. 그냥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좀 일반화 시키는 거죠. 4등분까지 해봤으니까 뭐 4등분 해봤으면 이제 5등분, 6등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언제까지 할 거야, 그치? n등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맨 왼쪽을 A, 맨 오른쪽을 B라고 할 때 이걸 일단 n등분 한다면 저 한 칸의 크기는 분명히 n분의 B 빼기 A, 전체 길이가 B 빼기 A였으니까 뭐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저기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다. 이걸 이용하면 아마 k번째 좌표를 저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란 얘기죠.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라고. 마찬가지 등차 수열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 k항, 제로항부터 k번 가면 된다. 공차 k번만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 보니 뭐 색다른 게 있어? 뭐 똑같은 거예요, 그쵸? 다 이미 아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n등분하는 것을 일단 익혀서, 그래서 몇 번째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익혀 놓은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저 그래프 아까 맨 왼쪽에 있는 선, 오른쪽 선인데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일단 4등분 시켜놨어요. 4등분한 선을 이렇게 쭉쭉쭉 위아래로 쭉쭉쭉 늘려서 그래프랑 이렇게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만나게 만든 교점들이 보이죠? 자, 저 교점들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사각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사다리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일단은 쉬운 거 만나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을 할게요. 근데 직사각형 만드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 있는 거 알아? 뭐 있는지 알아? 두 가지 방법. 사각형도 두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사각형들을 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사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창살 사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창살 사이에는, 요 사이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교점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왼쪽 교점을 높이 삼아서 만들 직사각형도 있을 거고, 오른쪽 교점을 높이 삼아서 만든 직사각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각 교점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날려서, 맨 마지막 건 안 써요. 그러니까 화살을 날려서 그것이 높이가 되도록 하는 방법, 요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넓이, 요 직사각형 4개의 넓이로 곡선 넓이를 약간 대신한다는 거죠. 두 개의 평균 구한다? 두 개의 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녹화 끝나고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혹시 한다면. 교점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을 화살을 쏘는 방법, 오른쪽을 높이 삼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왼쪽을 높이 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을 높이 삼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정식 명칭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 들을 때, 대학교 때 잠깐 들을 때는 이걸 SLSR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SLS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참고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저 구간 사이에 교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교점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날려서 만든 그 선분들로 둘러싸인 직사각형들, 이 방법을 내가 SL이라고 부를 거예요. SL, 저 넓이. 참고로 저 넓이를 제가 편의상 A0, A1, A2, A3라고 사각형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사각형들의 넓이는
왜 하필이면 A0, A1, A2, A3냐면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X0예요. 그쵸? X0. X0에 해당하는 높이라서 이 사각형을 A0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가 X1이었어요. 기억나나요? X1? 네네네. 그러니까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L과 R은 붙이기 나름인데 이게 X1이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나? 이게 X0, X1, X2, X3, X4 이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X1이거든요. X1을 높이로 삼은 X1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수에 대입한 거죠. 그 값을 높이로 삼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A1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 가나요? A2도 마찬가지야. X0, X1, X2잖아. X2를 함수에 대입한 요 높이를 직사각형의 높이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요 직사각형을 A2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A0, A1, A2, A3라는 4개의 사각형이 나와요. 요 넓이의 합을 SL이라 부른다면 SL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를 쓴다면은 시그마 AK하고선 K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해도 4개를 합치는 거예요. 구간도 4개로 나왔고 사각형도 4개가 되고 넓이 4개를 합친 거죠. 이런 방법이 SL이라면 이 SL로 직사각형 4개 넓이를 구한다면 SR은 뭐냐면은 이제 똑같이 하는 거지만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는 거죠. 화살표들을. 근데 이번에는 왜 사각형 넓이가 A1, A2, A3, A4인가요? 한다면요. 얘는 첫 번째 직사각형은 X1이라는 좌표를 함수에 대입해서 만든 높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X2를 높이로, X를 높이로. 그러니까 얘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맞추려면은 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쉬프트, 살짝 옮겨간 느낌이 들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SL과 SR의 차이점은 A0부터 A3까지의 사각형 넓이를 더할 거냐, A1부터 A4까지의 넓이를 더할 거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본다면은 쉬프트가 귀여워요. 컴퓨터도 쉬프트 있잖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민다,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뜻이야. 쉬프트가 한 칸씩 이렇게 0, 1, 2, 3 되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기고 이쪽에 하나 더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SL이라는 방법이고 얘랑 위에 거랑 차이는 시그마의 저 위아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를 쓸 거냐 1부터 4까지를 쓸 거냐 이거는 순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든 선분들을 높이 삼을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린 선분들을 높이 삼을 거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로 두 넓이의 차이는 결국 A0와 A4의 차이밖에 없어요. A1, A2, A3는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파워포인트 제작할 때도 요만큼을 드래그해서 왼쪽 옮겼습니다. 실제로 만들 때도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의 오차는 A0 빼기 A4의 절대값만큼밖에 안 나는 거죠. AK가 뭐라고요? AK는 K번째 X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걸 높이 삼고 그리고 저 델타 X, 델타 X는 그냥 편의상 한 건데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B 빼기 A 빼기 N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 한 칸의 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B 빼기 A가 될 거고요. 저거만큼을 곱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한 그게 이제 K번째 직사각형 넓이고 그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0번부터 3번까지 더하는 게 SL 1번부터 4번까지 더한 걸 SR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이 값은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대소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증가 감소가 섞여 있으면 저 값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면 끝값의 높이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뭐 했죠? 구간을 나눠봤어요. 구간을 n등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n등분한 그 철창을 만들어서 감옥과 같은 철창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세워봤습니다. 직사각형 세우는 방법 두 가지.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 개취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약간 n등분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구분 좀 해볼까요? 자, 우리의 맨 처음 목표는 뭐였다? 하나의 곡선과 세 직선, 디귿자 모양의 세 직선과 그 위에 얹은 슬레이트 하나의 곡선을 이 넷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할 거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일단 구간을 n등분합니다. 저 기둥 두 사이를 n등분해요. 쫙 쳐 이렇게 잘게.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그래서 k번째 좌표는 얼마가 될 것입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는 이 KK에 같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SR 방법을 쓰던 SL 방법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시그마 위에 0부터 n 빼기 1까지냐 1부터 n까지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넓이도
오차가 결국은 0이 돼요. 나중에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증명을 방송 녹화 끝나고 할게요. 그래서 저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저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딱 붙이는 순간 게임 셋이 되는 거죠. 이게 좀 과정이 일단 연습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수식도 좀 길고 과정도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걸 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가장 긴 공식이죠. 가장 긴 공식을 하나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분구적입니다. 노동.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죠. 뭐냐면은 첫 번째 요건 뭐다? A부터 B까지를 N등분해서 K번째 좌표를 찾았어. 그게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그거를 함수에 대입했어. 그럼 뭐가 나왔어? 높이가 나왔어. 직사각형 높이가.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이 n분의 b 빼기 a 다시 폭만큼 곱해. 폭만큼 곱하고 폭에다 높이만큼 곱하니까 넓이가 나오겠지. k번째 직사각형 넓이일 거야. 이거는 그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는 거냐, 아니면은 0번부터 n 빼기 1까지 더할 거냐, 이거는 니들 취향이야. 니들 마음대로 하면 돼. 심지어 1부터 n 빼기 1까지 해도 상관이 없고 0부터 n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래쪽은 숫자, 위에 쪽은 n 플러스 c꼴이면 다 됩니다. 식사 빠이빠이 피자 먹으러 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구간이 바뀌면요, 아마 지옥문이 열릴 거예요. 여기 구간을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밑에는 k는 3n 더하기 5, 위에는 6n 빼기 3 이래버리면 애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곁에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기껏 바꿔봤자 아래가 0 아니면 1, 위도 n 아니면 n 빼기 1인데 그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SR 방법을 쓸 거냐, SL 방법을 쓸 거냐, 맨 마지막 직사각형 하나 뺄 거냐, 하나 더 넣을 거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구적 이 극한 구할 때는 아무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또 있긴 해요. 내 블로그에 있습니다. 영상 옛날에 찍어놓은 거. 여기에 리미트 붙이는 게 넓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라고 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저거는 하나의 그냥 기호에 불과해요. 저거는 사실 저걸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거는 저 뒤에 있는 라지 fb에서 라지 fl을 뺀다는 걸로 사실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히면 좋은데, 일단 요거로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요 기호는 그냥 편의상 써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얘는 얘다 이러면 좋은데, 이 단원이 워낙 그 정적분이라는 단원이다 보니까 정적분 기호나 이런 것들을 좀 친숙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 원래는 얘는 얘다라고 배우는 게 맞는데 그냥 이건 등장한 거에 불과해요.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정의내면 되는 거라서. 이것이 이제 실제 넓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구조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거 뭐 지금 혹시 여기 방금 녹화 뜬 거 말고 혹시 중간에 의문 생긴 게 있었으면은 녹화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끝.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